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들여다보죠.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잘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뉴스를 좀 들여다볼까요? 네, 아나운서님께서 혹시 반려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돌이요? 돌? 아니 그 돌요? 네. 우리가 말하는 돌멩이 그 돌멩이의 돌. 아. 네. 이 성인 한 손 크기의 동그란 돌을 반려돌, 이제 애완돌이라고 부르면서 소위 반려생물처럼 애정을 쏟는 그런 이제 못 들어봤어요. 저. 반려동물 들어봤고 반려식물 들어보셨죠? 최근에 뭐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니까. 그런데 도대체 돌한테는 어떤 식으로 애정을 주는 것인가? 예전에 주신 분들은 수석. 네, 그렇죠. 저희 고모부도 수석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아주 모양이 다양하잖아요. 모양 다양한데 이제 이 애완돌은 정말 반려돌은 굉장히 작고 귀엽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위로가 되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예. 이 분양을 받으면 우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기본이면서 이 돌 위에다가 눈, 코, 입이나 원하는 무늬를 그려주기도 하고요. 이 돌이 살 수 있게 종이나 방석으로 집도 만들어주고 반려동물 훈련시킬 때처럼 누워, 앉아, 멈춰 이런 명령어를 주입하기도 하고요. 아, 이거 주입하면 뭐 해요? 아마 한다는 느낌을 네. 꾸준히 노력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군요. 백미는 이 경사진 언덕에서 굴리기라고 그 합니다. 돌을 굴리기? 네. 그러면서 이제 역동성을 느끼겠다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재밌네요. 부업으로 온라인에서 반려돌을 판매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 1월 서울신문에 실린 한 판매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반려돌에 하는 말은 곧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집중해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업적 목표보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어머니께서 요즘 힘들어하셔가지고 반려돌을 선물하고 싶다라는 구매자 후기를 보면서 참 본인도 힘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동식물이 아닌 돌을 반려로 삼고 위로를 얻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이거 참 흥미로워서 오늘 그러네요.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뭐 식물까지는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거를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어떤 매력을 느끼시는 걸까? 저는 수석도 안 모아봐가지고 그럼요. 네, 지금 뭐 어떤 의미일까 혼자 네. 생각하게 돼요. 참 이 돌이기 때문에 이 돌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이 곧 장점이 되지 않겠는가 어떤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돌은 우선 잘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놔둔 그 자리에 그냥 미동 없이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즉 제가 신경 쓸 부분이 굉장히 적다 볼 수 있죠. 또한 반려인이나 반려동물 뭐 이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의식주를 제가 해결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렇죠. 굉장히 부담이 없다. 예. 그리고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 대상물의 기분이 나빠진다든지 건강이 나빠진다라는 그런 것도 부담이 없죠. 근데 사람은 마음이 수시로 변하고 동식물은 생명의 주기가 짧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곁에 둔다고 했을 때 내 곁을 떠날 일도 없고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는 것은 오히려 이제 도리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확행이 아니라 소확 위로 같은 내 옆에 항상 있구나. 그래서 돌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항상 당신의 말을 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는 함께 했지만 또 언젠간 이별을 할 거고 또 돌봐야 하고 그런 면에서의 어떤 반려돌의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려할 존재를 이젠 돌까지 찾는다는 건 이유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이 3년째 지속되면서 이 반려 대상에 대한 범위도 정말 넓어지고 여러 가지 소통의 방식을 통해서 반려동물, 뭐 이게 반려의 대상과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즉 타인과의 소통이 좀 줄어들면서 이제 불안과 고립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진 건데요. 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이광민 선생님의 의견에 따르면 반려돌과의 소통은 곧 거울처럼 반사돼서 이제 스스로를 다독이는 순간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반려돌에게 말하는 것이 곧 거울처럼 나에게 반사돼서 나에게 주는 위로와 같다. 오히려 이러한 반려 대상과의 함께하는 것들이 현대인들에게는 회복 탄력성을 길러줘서 긍정의 힘을 기를 수 그렇죠. 있다.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네. 예.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곧 괜찮아질 거다. 뭐 이런 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갑자기 수진아 정말 고생했어. 이렇게 제가 스스로 말하면 울컥할 때가 있거든요. 남이 무슨 말을 해주는 것보다 내가 그렇죠. 내 자신한테 던지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려돌은 특히 자신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문의의 의견이 정말 공감이 되는데 그런데 앞서 돌한테 앉아 누워 뭐 이런 네. 걸 시키는 거는 뭡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참 예. 돌이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반려의 사전적 뜻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짝이 되어서 동물을 하다. 즉 어떤 일이든 함께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친구가 의미는 되는 거군요. 그럼요. 여기에 사실 뭐 위계적 의미라든지 상하관계 이런 없는 것들은 거잖아요.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반려의 대상에게 훈련을 시킨다든지 뭐 지위를 이용한 강압이나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반려의 본질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려의 대상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 저는 그래도 자유를 1번으로 꼽고 싶습니다. 서로를 자유롭게 놓아주되 대신 항상 함께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 따로 또 가치의 미덕이 반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네. 어쨌든 돌에게는 생명이 없다고들 얘기는 하시는데 뭐 과학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철학적으로 보면은 시적인 차원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명이 과연 없는 겁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요 지점이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서 제가 시인으로서 가장 깊숙이 들여다본 지점인데요. 뭐 생물학적으로 구조학적으로 돌에게 생명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과학적으로는 그렇게들 얘기하시죠. 하지만 확장시켜서 모두가 생명의 한시성을 가진다면은 오히려 돌은 살아 숨쉬거나 역동적 에너지는 없을지 몰라도 모든 한시적 생명들이 피고 지고 사라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언제나 생존하죠. 역사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즉 다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모든 것을 다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다. 역사의 산 증인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돌에게는 흔히 말하는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역사적 생명이 깃들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 진리. 어쩌면 돌이 그 진리의 증표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한 식구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 돌에게는 생명이 없네. 대신 역사가 살아 숨쉬네. 돌은 생명과 처음의 끝을 모두 기억하는 역사 속의 단 한 사람이라네. 맞는 이러한 말이네요. 식구를 한번 제가 지어봤습니다. 네. 자, 지금 돌까지도 반려돌까지 나온 마당에 앞으로 어떤 대상, 새로운 대상을 또 우리가 반려로 드리게 될까? 한번 시인의 상상력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너무 무리한 질문인가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 우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반려의 대상은 무엇일까 예. 해봤을 때 그래도 저는 우선 좀 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반려서 정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책도 이제 돌처럼 수명이 길어요. 그리고 쉽게 변하지 않고 네. 심지어 돌보다 여러 가지 외형적인 디자인도 포함하고 있고 안에 든 내용도 아주 알차죠. 그래서 반려돌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표정을 그려주고 모자 씌우는 등의 애정을 쏟는다고 하면 저는 반대로 책에 여러 가지 커버를 입히고 포장을 하고 그리고 책이가 멋진 책장을 선물해주고 책과 어울리는 인테리어 요소들을 쫙 둘러서 책이 언제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네. 스토리가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제 반려서의 주인들이 할 수 있는 애정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시가 있을까요? 반려의 의미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나를 함께 한다는 이 대상에 대한 좀 고찰을 해보고 싶어서 이병률 시인의 두 사람이라는 시를 준비했는데요. 일부 낭독 드리고 마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이병률. 세상의 모든 식당의 젓가락은 한 식당에 모여서도 원래의 짝을 잃고 쓰여지는 법이어서 저 식탁에 뭉쳐 있다가 이 식탁에서 흩어지기도 한다. 오랜 시간 지나 닳고 닳아 누구의 짝인지도 잃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가도 무심코 누군가 통해서 두 개를 집어드는 순간 서로 힘줄이 맞닿으면서 안다. 아, 우리가 그 반이로구나. 네, 두 사람을 젓가락으로 표현하니까 이게 짝이 딱 맞잖아요. 젓가락은. 네, 그렇죠. 안 그러면 이게 하나가 옆으로 돌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음식을 집을 수가 없어요. 참 맞아요. 그 반려도를 둘러싸고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숱한 위로와 희망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 나눠봤는데요.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반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반쪽이다 할 때 반은 절반 반자를 쓰는데 그렇죠. 반려동물의 반은 절반 반의 왼쪽에 사람인의 부수가 함께 붙습니다. 즉 짝 반자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려행위는 나의 절반이 되어주는 것임과 동시에 반쪽의 사람을 곁에 두고 언제나 함께한다는 뜻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나의 절반이기에 대상과 나 둘 다가 존재했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되고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이병률 시인이 비유한 젓가락처럼 나와 대상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이제 비로소 짝이 되고 음식물을 집을 수 있는 것이겠죠. 반려라는 것은 나의 절반을 대상에게 쏟는 것이 아닐까. 대상을 나의 짝이라고 믿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반려 대상을 내가 구속하려 하거나 지배하려는 드는 마음보다는 뭔가 함께하는 마음이 더 그렇죠. 중요하다. 우리가 참 젓가락처럼 식탁에서 이리저리 뭉치고 흩어지는 젓가락처럼 참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짝인지도 모르고 살고 그 속에서도 또 내 반쪽을 내 반려 대상을 참 지혜롭게도 찾아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인간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러네요. 해보고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떤 반려의 대상이 있는지 오늘만큼은 내 반려의 대상에게 좀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 네. 야, 참으로 오래 찾았다. 우리가 바로 그 반이로구나. 나의 짝이 되어주어 고맙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2501번님께서 반려책 좋다고 대학 졸업하고 모은 책이 200여 권 되시는데 저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있다고 네, 적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반려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시시한가 반려돌에 관한 이야기 같이 방수진 시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